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을 보면 AI로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유튜브로 돈 벌기, 그 음원 팔아 가지고 뭐 수익 올리기, 뭐 조회수 많이 올리기 이런 걸로 점철이 돼 있는데 진짜 AI가 생산적으로 쓰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 기술을 익혀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을 차원을 떠나서 AI를 활용해서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해내는 그런 방법이 뭘까? 그런 분을 찾다가 제가 지금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본인이 만들어냈던 그 대본을 뮤지컬 대본을 AI를 통해서 음악으로 실제 구현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시도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그런 어떤 AI를 진짜 인간의 손발처럼 더 확장되는 어떤 도구처럼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AI를 인간이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요? AI 뮤직으로만 일단 범위를 좁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I 뮤직 그러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게 아마 두 가지 정도일 거예요. 하나는 AI 뮤직이 뭐 빌보드 랭킹에 올랐대더라. 네. 알고 봤더니 AI가 만든 거라더라. 그래서 인간이 창의력을 능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또 하나는 AI 음악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돈을 버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네. 근데 그리고 대부분 유튜브에서 돈을 못 법니다. 그 영상이 훨씬 더 많죠. 이 얘기면 후자의 경우에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AI 뮤직 엔진을 통해서 결국은 음악 쓰레기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일종의 전파 낭비를 하는 그렇죠. 그런 격에 쓴다는 재미삼아. 거고요. 전자의 경우에 또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AI 가수 뭐 음악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일종의 전문가들 안에서 보면은 일종의 반칙행위죠. 반칙을 하는 거지만 아직 초기니까 시험적으로 저렇게 랭킹도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시범적으로 시도는 되지만 결코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시키는 이 뮤직 AI는 쓰레기를 만드는 작업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도 아니고 정말 뮤직 AI를 통해서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의 한 사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요 AI 송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는 장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 챗GPT하고 AI 송 제너레이터 이 조합을 활용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영어 버전으로 음악을 가창할 수 있게 보컬을 영어 버전으로 해서 해외에 데모 버전이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글로 넣었을 때 얘들이 영어를 어떻게 바꿔서 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 만들었던 곡 중에서 한글 곡을 하나만 같은 곡인데 지금 한글로 가창이 된 거하고 그걸 영어로 버전을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고만이 살았을 때 아들은 멀리 떠났고 아들이 돌아오니 어머니 돌아가셨네. 설사들이 만났어도 듣될 것 별로 없어. 자, 설사들이 만났어도 득될 것 별로 없어 라고 하는 이 곡을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한글로 된 걸 넣어야겠다 해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글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요 대본과 그 디렉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요 가사와 디렉션을 복사를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제목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넣고 지금 연출되는 출연자, 뭐 무대 이런 액션 이런 것들이 나오고 톤 앤 매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네,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한글로 가사를 올렸죠. 올린 네. 것을 지금 잘 이해를 하고 삶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주제로 한 독백의 슬픈 아이라다. 영어로 번안하면서 원문의 감정 구조 정서를 유지하고 극적인 뉘앙스를 살리겠다라고 하고서
자, 타이틀부터 시작해도 이제 영어로 만들기 시작했죠. Even if we had bet, I wouldn't have met better. 그리고 스타일이 이렇다. 그리고 이제 벌스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애들이 만들었습니다. 브릿지 부분, 아우트로.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가지고 생성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던 V4잖아요. 네. V4면은 더 고급 버전으로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하고 싶다. 또는 디렉션에서 더 넣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다시 쓰면 됩니다. 수노 AI 4.5 네, 네. 추가적인 디렉션을 좀 넣어서 네. 일단 수노 AI V4가 V4.5로 해서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벌써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생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네. 구현될 예정입니다라고 표현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하면 AI 송 제너레이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왼쪽에 가이드가 들어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장르를 갖다 조금 더 구체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not too rich or dramatic 이렇게 나왔는데 네, 장르로 트레디셔널 포크 들어갔죠. 들어왔네요. 네. 아, 이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여기 지금 티벳이기 때문에 힌두스타니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힌두스타니 네. 이렇게 들어갔고 아, 이런 식으로. 폭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러시안 폭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세 개 장르 정도의 범위를 갖다 이제 준 거죠. 아, 그리고 그러면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이 범위가 없어도 여기에 프롬프트로 직접 넣을 수도 있겠네요. 줄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무성음악 같은 무조음악 같은 네. 거 그런 사운드 이펙트 위주로 하는 거 이거 그런 장르에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 여기 K-팝도 있나요? K-팝이라는 장르는 없습니다. 그러면 K-팝 직접 넣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네. 자, 그리고 좀 분위기에서 네. 분위기도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자, 조이냐 슬프죠, 이건. 네. 슬픈 배경이죠. 슬프고 또 좀 로맨틱한 것이 또 있어야 재밌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고향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에 노스탈지아 이런 느낌 좋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 정도 해서 여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는 여기 이미 이제 보컬이 이제 남성이다 뭐 메일 솔로 이렇게 써 있지만 여기 메일 솔로 했는데 여기서 피메일 보이스 이러면 근데 헷갈리는 거죠. 애들 헷갈리게 돼서 이제 어떤 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테너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꼭 지정을 한다 해서 꼭 반드시 테너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가이드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템포 미디엄 템포 정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120 이렇게 그러면 일관성이 흐트러질 경우에는 이제 AI가 좀 혼동스러울 수 있다. 혼동스러워서 결과값이 일관성 없게 나올 가능성이. 가사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얘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가사의 품질은 최종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사와 곡 구조를 다루는데 시간 투자하는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가사에 대한 팁도 나와 있어요. 이 가사가 예를 들어서 when mother was alive, person and had gone away 뭐 이렇게 써도 아까 우리가 했던 한글 가사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요거를 뉘앙스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걸 다시 구글 번역기 같은데 가지고 가서 그 직역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특히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불교가 배경이 된 여기에서는 얘들이 못 알아먹는 단어들이 있어요. 일체 유정 뭐 이랬더니 그게 유정 이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나면 오일 파츠 오일 웰이라고 애들이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일 기름이 있는 우물 유정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일이. 그래서 이게 시적으로 잘 표현이 됐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의도를 정확한 가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할 필요 없죠. 근데 제가 작업을 해본 경험은 여기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사의 품질은 최종곡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실제로 악기를 뭘 써라, 뭘 해라 이런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주는 것에 못지않게 어떤 면은 오히려 더
이 가사의 뉘앙스를 보고서 애들이 AI는 곡의 분위기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자국어를 쓰는 사람한테 유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짧은 가사보다는 긴 가사가 훨씬 더 이 어큐러시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저쪽 프로프리딩은 구글 번역기라든가 아니면 다시 챗GPT 나가서 야 이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건 내가 바꾸고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 때는 또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알아서 수정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나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수정 다시 해줘라. 그럼 이건 너가 이런 의도였니? 라고 해서 다시 챗GPT에서 갖고 와도 됩니다. 챗GPT를 쓰던 구글 번역기를 쓰던 그래서 프루프 리딩을 하고 했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개 표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활성화가 돼 있으면은 이 작성된 곡을 남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끄게 되면 나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냥 활성화 시켜놓고 공개하면 어떤 장점이 있죠? 공개하면 남들이 이걸 들을 수 있다라고 일종의 갤러리 같은 게 생기는 건데 그것이 지금 스노닷컴에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거기에서 서로 팔로워도 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11월 달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하기를 누릅니다. 여기부터는 저기 금방 됩니다. 지금 여기 30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AI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렇게 한 30초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벌써 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성은 3분 후쯤 된다는 건데 이미 틀면 중간 앞에 부분부터 지금 렌더링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스노랑 똑같네요. 네네, 똑같습니다. 근데 When the sun returned, her light had slipped away. Even if we had met, it wouldn't have mattered anyway. 약간 힌두스탄 느낌이 좀 있죠. While my sister lived, her brother left the land. 가사가 많으면 우리 뮤지컬 곡에서도 그렇지만 일반 대중음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음악적으로는 제약이 되는 게 있어요. 가사를 다 풀어야 되니까. It wouldn't have made a stand. 자, 이런 곡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걸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아, 다시 또 디렉션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이 곡에서 일부분만 수정하는 기능은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일종의 편집 기능인데 이 편집 기능은 지금 스노닷컴에서는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11월 달에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편집 기능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자르고 뒷부분에 있는 거 갖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런 편집이지 편곡은 아닙니다. 그 편곡을 하려면 그거는 따로 이제 그 뮤직 스코어라든가 이런 전문 또 그런 저작 툴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에서 나온 곡을 악보가 있어야지 수정이 되잖아요. 네. 이제 악보를 받으려고 하면 여기 있는 음원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개 사이트도 있을 텐데 제가 해봤던 사이트를 말씀드릴게요. 앤썸 스코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음원을 다운받은 음원을 올립니다. 그러고서 악보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면은 PDF 악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무료로도 가능하다라고는 돼 있는데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려면 유료 구독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앤썸 스코어라고 하는 데서 요 음원을 받아다가 PDF로 출력을 한 다음에 스캔 스코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그 PDF를 뮤직 XML로 바꿉니다. 뮤직 XML이 결국은 그 음악을 편곡하는 파일이거든요. 그 뮤직 XML을 가지고 뮤직 스코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뮤직 스코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저작 툴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뮤직 스코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자기가 연주를 하거나 시작을 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조금 있다가 기회가 되면은 요 음원을 가지고 악보를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AI 저작 툴 자체에서 요 부분만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 이런 거는 안 되고 여기에서 음악을 전체적으로 생성을 하는 거고 그 수정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서 전문 음악 편곡 또는 수정 프로그램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런 것도 되나요? 수노에 보면 내 목소리를 내가 노래한 거를 네. 생 목소리를 집어넣으면 네. 뒤에 인스트루먼트를 넣어주잖아요. 네. 그런 기능도 있나요? 여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고요. 그러니까 수노는 사실은 전문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툴에 가까워요. 출발 자체가. 이제 그 후에 많이 대중화가 되긴 했지만, 그것은 아까 뮤직 스코어라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랑 거의 비슷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허밍을 음악을 넣었을 때 그걸 악보로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기능들은 AI 기능이라기보다는 저작 툴이죠.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예, 구체적인 음악을 어떻게 만들지, 곡조를 떠올리기 어려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뮤직 AI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밀라레파 소개를 좀 듣고 싶어요. 일단 뮤지컬 밀라레파를 보시면 이제 여기 네. 주요 장면들을 뮤지컬 음악의 가이드북 시리즈로 먼저 선보이는 채널이다. 완성된 작품을 무대에서 만나보기 위해서는 관객들의 그 피저빌리티, 이건 결국 이제 프로덕션을 위한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뮤지컬 넘버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1번부터 시작해서 17번까지, 음. 17번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곡은 하나가 두 곡을 한 게 있었고 18번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전체에서 보면 약 절반 조금 안쪽 40개 정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거라고 할 수 있고, 요 밀라레파는 유명한 11세기의 티벳 불교의 그루라고 할 수 있는 밀라레파의 전기를 따른 뮤지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서,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를 다룬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서 어, 이거는 장르가 너무 뮤지컬에 좋다. 예, 음.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보시면은 한 2007년 그 정도에 나온 밀라레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그 티벳 사람들이 만든, 그쪽 자기 스토리니까 그쪽에서 만든 건데, 어, 지나치게 이 로컬리티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촌스러운 그런 영화인데, 마치 뮬란 같은 전통적인 중국의 이야기를 디즈니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뮬란 같은 그런 스토리도 굉장히 지역적인 이야기였지만, 그런 디즈니 같은 그런 글로벌화된 터치로 만드니까 세계적인 작품이 됐듯이, 이 밀라레파도 갖고 있는 스토리 자체가 분노, 배신, 복수, 그 다음에 영적 승화,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이 불교의 스승이 되는 그런 해탈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스토리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또 인류의 위대한 그 스승이 되는 그런 스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스님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제가 이걸 기획을 하고 있는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불가에서도 그렇고 대형 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그 연합 집회 같은 거 있고, 뭐 10,000명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큰 집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도들이 참여해서 소위 말하는 영적 체험들을 하죠. 종교적 체험들을 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이 있는데, 비록 비신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포교나 선교의 일환은 아니지만, 인간은 누구나 종교가 없더라도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또 숭배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하는 그런 신앙심,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심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이 자칫 뭐 특정 파트를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속을 좋아하고 점치기를 좋아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를 좋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뭔가 터부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하튼 지금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것들이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쇠퇴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두렵고 또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비록 대중문화지만 이런 뮤지컬을 통해서 그런 영적 체험들이 가능한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 밀라레파가 이제 참선을 하고 승화돼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모멘텀들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네.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허탈감을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I wanna sit when I walk. I wanna walk when I sit down. I can't sleep at 복수가 night. 인생에 어떤 보람이나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I got the magic I want. 새로운 진리의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Now the sign 결심하는 post is 장면. lost, a dear lost place. I will cover it. Show the enemy all that's left is a bad job. 이제 이런 곡들은 이제 대중 일반 뮤지컬과 같은데 뒷부분에 한 3번 정도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출연자하고 관객이 같이 명상을 하는 장면 할 수 있는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상 꼭지가 같이 있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그 무조 음악을 할 때 그 어떤 턴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흐트러짐, 어떤 뭐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제일 엔딩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재밌는 게 그 교회에서 왜 성찬식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와 요만한 그 떡을 나누는데 그게 그때 11세기에 이 티베트 불교에 전달이 됐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밀라레파가 죽고 밀라레파라는 뜻이 뭐냐, 밀라는 그 지역이나 가문 패밀리 네임에 해당하고, 레파는 여기 법명은 밀라 도제 갈센이라고 하는 게 법명이고요. 근데 밀라 레파는 뭐냐면, 레파가 무명옷을 입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명옷을 입은 밀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서 이제 애칭처럼 밀라레파 이렇게 불리는데, 실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무명옷을 입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편지를 하나 남깁니다. 그 편지에 내 밑에 있는 저 앉아 있는 밑에 보면은 거기 황금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어라. 이렇게 유서를 쓰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자리를 딱 열어보니까 작은 단도하고 무명옷, 본인이 입었던 무명옷 1000조가리, 그리고 설탕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써 있기를, 이 칼로 이 설탕 덩어리와 무명천을 나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큰 복을 받는다. 그리고 아무리 잘라도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 나눠줘라. 그래서 마지막에 마치 성찬식 하듯이 무명천과 설탕을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서,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이긴 하지만 그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종의 성찬식 같은 장면이 있거든요. 오병이어네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스토리하고 성찬식이 같이 이렇게 믹스된 듯한,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선을 통한 성불하고 해탈을 하는 그런 것들이 기쁨으로써 누구나에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특히 뒷부분은, 지금 앞부분은 밀라레파의 일반인 시절의 얘기이기 때문에 고증 같은 게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려도 상관없는데, 뒤에 가서 선을 하고 넘어간 쪽에서는 고증이 꽤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카귀파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 카귀파의 승리의 깃발, 말 그대로 이게 승리의 깃발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문식을 할 때 지금 불려지는 노래인데, 그 승리의 깃발, 티베트 깃발 아무거나 갖다 이미지를 쓴 게 아니고 그 승리의 깃발로 카귀파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 깃발 중에서도 승리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그 문양입니다. 그 문양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뭐 뮬란이라고 해서 뮬란 같으면 그 옛날 중국 옷을 꼭 입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고 고증을 하고 안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글로벌 테이스트로 맞추는 거하고, 몰라가지고 정 엉뚱한 걸 갖다 붙이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증들을 상세하게 할 생각이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데모 버전이고 음악 위주이기 때문에 그 고증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실제 무대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들이 봤었을 때도 충분히 맥센스 하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고증이 이루어져야지 밀라레파 이 스승 자체에 대한 또 예의고,
또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종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고증 작업은 저희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뮤지컬화하고자 했던 거는 특정 종교를 떠나서 인간들이 가장 풍요하지만 가장 정치적으로 핍박해 있고 가장 종교적으로는 후퇴기에 있지만 정작 불안함과 두려움은 가득한 이런 상황에서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체험들이 에, 그것이 그 다음 이 뮤지컬을 만약에 체험을 하고 나게 된다면 아 맞아. 사람이 사는 것이 이러한 집착만 갖고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욕심만 갖고 사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만약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N차 관람이 가능한 모델이라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미라레파 뮤지컬을 봤다라고 하면 마치 지금 그 캐대헌이 반복적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의 소중함 같은 걸 깨치면서 또 같이 떼창을 부르면서 또 그런 에, 교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마치 우리 예배를 매주 이렇게 반복해서 가듯이 이것도 N차 관람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 체험들을 관객에게 나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작품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작품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밀라레파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머릿속에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신앙심을 좀 이렇게 이복시켜내는 그런 개념이라면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밀라레파는 안에서도 이제 나중에 그 가사에도 나오지만 전체적인 담론이 내 안에 있는 신을 깨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영성이 있다. 이미 갖고 있는 네 안에 있는 신이 지금 죽어 있으니 그것을 스스로 선과 수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신을 깨워라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 접근입니다. 그거에 정반대되는 접근이 기독교적 접근이죠. 네 안에는 신이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신의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이 네 안에 내주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게 기독교적 접근이죠.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지금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잠자고 있는 걸 일깨워내는 접근이었다면, 그 다음 작품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하는, 인간에게 내주하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심을 유지하게 하는, 그 전혀 상반되는 접근인데, 어, 그거를 만약에 구현할 수 있다면 동전의 앞뒷면 같은 양쪽 면을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AI 덕분에 그렇게 구현하신 거죠? 아까 보셨던 14년도에 이미 이 전체 대본은 완전히 완성이 돼 있었던 거죠. 원래 완전히 완성이 돼 있었던 대본은 거고 만들어져 있었고 이걸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 각색하고 구현을 하기가 구현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는 결국 음악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AI 뮤직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이 된 거죠. 얘 죽어있던 글이 생명이 된 거고,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로 가사를 바꾸는 부분. 네. 그리고, 뮤직 AI하고, 저의 그 스크린플레이 중간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양쪽을 다 이해하는, GPT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이렉트로 접근했을 때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해줬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여러분 그 밀라레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음악을 듣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제 손으로 무대에 올리는 작품 활동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뮤지컬 분야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어, 뮤지컬 애호가로서 이건 작품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접근했던 거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썼던 글이 사실 뮤지컬 이 대본을 제가 블로그에 올린다고 해서 누가 읽겠어요, 대본을.
왜냐하면 뮤지컬은 음악 장르인데. 음악. 그런데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유튜브에 아카이빙을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 아카이빙을 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서랍 속에 있던 대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아무리 가이드송 수준이지만 그 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독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에, 그것이 이 미다레파라고 하는 이 그루는 사실 세계인이 공유할 만한, 만약에 불교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무슨 배너 같은 어, 영화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세인트들이 있지만, 불교 안에서 그런 소위 극화될 만한 사람을 꼽으라 했었을 때 아마 두세 손가락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뭐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영화도 있고 또 그런 뮤지컬 작업 같은 것을 고민해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 가장 스타성이 있는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예, 그룹이어서 충분히 이후에라도 어, 뮤지컬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뮤지컬 애호가이고 음악에 대해서 잘 알기는 하지만 스스로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라이팅을 하는 작가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미발표 작품들을 평소에 필 받으면 써서 두고 있기도 합니다. 뭐 물론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밀라레파라고 하는 불교의 그루 한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뮤지컬에 적합한 장르에 맞는 스토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약 10여 년 전에 한 2주 밤낮을 새면서 저의 음악 지식을 동원을 해서 대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는 이때는 이런 음악, 무대에서는 이런 장면, 이때는 이런 액션, 이런 것들 머릿속은 다 그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할 수 없었던 게 뮤지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음악이었습니다. 이런 음악. 저는 그때 가사 작업을 하고 대본 작업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음악 소스들을 다 갖다 놓고, 이때는 이런 분위기야. 그러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대본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음절을 잘라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숙지를 하고 있지만 남들한테 저의 관념의 전수는 불가능한 거죠. 음악에서. 그러면 데모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데모를 만드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상뿐이었죠. 그래서 서랍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뮤직 AI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사실 뮤직 AI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 줄 거라고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피아노 정도의 피아노로만 연주가 된 앞에 한 8마디, 한 16마디 정도만 만들어서 AI 도움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제 글을 대본을 올리는데, 미리 듣기처럼 이런 분위기야 여기서 음악이, 그 정도만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정도는 뮤직 AI가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한 8마디 정도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지금 스노 AI 송 제너레이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디렉션을 주니까 보컬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처음에는. 처음에 그냥 반주 음악 작곡이니까 작곡만 나올 거고, 거기에 만약에 얘들이 악보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제가 넣었던 가사들이 이렇게 붙어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제가 소프라노를 지하면 소프라노, 테너를 지하면 테너, 합창을 지하면 합창, 한 번에 곡까지 나온 겁니다. 그것도 제가 이건 해외로 나가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만 갖고 있었는데, 설마 이게 애들이 영어 작사까지 번안을 해서, 그것도 이제 작사도 시니까 일반 번역이 아닌 음절을 맞춰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노래까지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사실 처음엔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이 한몫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한
10곡 정도의 그 곡과 가사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뮤직 AI와 함께 집중적으로 작업을 했던 건 한 일주일, 네,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일주일 이내에 네. 하고, 물론 이제 그 후에 뭐, 띄엄띄엄 마음에 안 드는 거 다시 만들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 진지한 작업이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 유튜브에 한 40% 정도 올라갔고, 전체적으로는 풀 스토리로, 그 40곡이라고 치면 한 곡에 3분씩만 따져도 12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풀 사이즈 뮤지컬이 만들어진 거죠. AI가 그러니까 서랍 속에 숨겨져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대본을 부활시켜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송출시킨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쉽다.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네. 예, 생각에는 아까 제가 처음 접근할 때, 여기 정도까지 되겠지.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아니니까 그냥 블로그에, 제가 쓰고 있는 블로그에 그냥 올려야겠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음악의 분위기만 나오는 것으로 인트로 음악 정도 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만큼 기대가 낮았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사실 음악 미디 프로그램에 이런 걸 배워서 좀 더 확장을 시켜보는 건 좀 더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뮤직아이에서 한 번에 가창까지 다 끝내줘 버려서, 사실 저 또한 신세계였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스토리가 길수록 얘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톤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AI 저작권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챗GPT 같은 데서도 뭐, 문제 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만들었던 AI 송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예 라이센스를 줘요. 연간 회원권 구독을 가진, 프리미엄을 가진 구독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미 라이센스 제가 지금 저장을 해놨어요. 모든 저작이 창작자에 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돼 있어서 이것을 뭐 상업 활동에 쓰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쉬우니까 그냥 뮤직 AI하고 장난을 쳐보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도 안 듣습니다. 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도 안 듣습니다. 네. 왜냐면 애정이 없잖아요. 내 거 같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고민을 해서 자기가 작사를 하고, 또 나는 이런 풍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고, 목소리는 어땠으면 좋겠다. 이걸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내 작품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것을 또 유튜브를 만들면서 또 편집을 하다 보면 한 번 할 때 10번, 20번 듣게 되잖아요. 근데 내 작품 같은 생각이 사실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건 AI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내 겁니다. 네. 그리고 작곡가는 저 양수가 작곡한 걸로 지금 라이센스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것을 한 번에 이제 실제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연주를 하고 녹음하고 실제로 가수가 불러야 되잖아요. 왜냐면 특히 뮤지컬의 경우에는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 트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무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주가 있어야 되고 가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중간선상으로 저는 요 곡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셀렉트 되는 곡들을 실제 가수하고 실제 연주자들하고 실현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싱글 앨범으로 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이게 클래식 베이스로 지금 되어 있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클래식 가수들은 자기 노래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의 노래만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장료도 받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항상 뭐 옛날에 무슨 오페라에 누구 거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제 크로스오버 장르의 가수들은 자기 곡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뭐 임태경 씨나 이런 사람들 자기 곡이라는 게 생기는데 조수미 씨 같은 경우도 뭐 나가거든 이런 것들이 자기 곡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우리나라의 지금 팬텀싱어를 통해서라든가 이미 인기가 있는 가수들이 많이 있지만 클래식 가수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 넘버를 갖고 있는 가수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수들하고 이제 뮤지컬 밀라레파 사운드 트랙에 들어갈 곡이다.
해서 하나를 갖다가 요즘 다 디지털 싱글로 내니까 디지털 싱글 앨범을 출시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30인조, 40인조 오케스트라와 같이 연주를 하고 가수가 그 가수와 녹음을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유명한 뭐 김주택이라든가 뭐 그런 저기 고우림이라든가 이런 가수들하고 실제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식으로 앨범을 발매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방송에서 실현도 되고 그렇게 한 곡들이 쌓여가면 이제 지금은 AI 데모 버전에 제가 가이드송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곡이 진짜 곡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또 마치 지금 이번에 인기를 얻었던 K뮤지컬로 인기를 얻었던 어쩌면 해피엔딩처럼 해외에서도 공연이 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티베트 불교 같은 이런 이슈들은 에, 글로벌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 해외에서 같이 공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얘기를 하자면 그냥 서랍 속에 묻혀버려서 없어졌을 이 밀라레파라는 소재가 뮤직 AI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현재 데모 버전이지만 유튜브 음악이 만들어져서 그게 어쨌거나 유튜브로 올라가서 외국에 있는 지금 저기 구독자들이 보거든요. 그리고 뭐 티벳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영국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외국에서 봅니다. 그럼 그것이 다시 전문 가수와 진짜 연주자들한테 실현을 거쳐서 디지털 싱글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 작품에 대한 가치와 흥행성을 인정을 받게 된다면 글로벌한 무대에서 올려질 날도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교두보 그것을 뮤직 AI가 만들어줬다. 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고마운 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시도들을 어떤 분야 장르일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 진짜 여러분의 몸의 확장, 능력의 확장의 도구로서 뮤직 AI가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AI 시대예요. 그래서 이 AI를 재미삼아서 뭘 해본다거나 아니면 남 모르게 뭔가 뭐 해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는 일의 확장으로 뭔가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했었던 것들을 구현해내는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